차가운 손끝, 조용히 닫히는 혈관, 그리고 단 3분의 반 전 아침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나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조용히 닫히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손끝이 식을 때마다 심장은 평소보다 7배 더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피가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놀란 사실 하나. 단 3분, 이곳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이 닫힌 문이 다시 열립니다. 손끝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심장과 뇌, 온몸을 연결하는 순환 스위치입니다. 단 몇 초의 자극만으로 손끝의 내피세포가 깨어나며 이제 피를 보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팔과 어깨를 지나 결국 심장으로 닿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몸을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병원이나 약이 아닌 당신의 손끝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료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세게 문지를수록 효과가 있을 거라 믿죠. 그러나 과한 자극은 오히려 혈관벽을 상처내고 미세한 염증을 만들어 순환을 더 막습니다. 진짜 회복은 강함이 아니라 정확한 리듬에 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리듬, 의사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활용하는 쉴더갈크 전리는 혈관 열림 루틴 르가 를 공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3분 동안 당신의 손끝을 자극하는 순간 심장이 따뜻해지고 얼굴빛이 살아납니다. 혈류가 열리는 그 찰나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있다고 속삭입니다. 오늘 그 첫 신호를 켜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단 한 번의 루틴이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릴지도 모릅니다. 손끝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음.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한 부위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순환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죠. 그 어떤 건강검진보다도 빠르게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작은 경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이 요즘 들어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물건을 잡을 때 힘이 빠지고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몸 안에서 순환 저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손끝의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혈관 중에서도 가장 가늘고 민감합니다. 지름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섬세하죠. 그래서 혈액의 점도 끈적함가 조금만 높아져도 금세 흐름이 둔해집니다. 혈압이 안정적이라도 이 작은 혈관이 막히면 손끝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저림, 냉감, 심하면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겠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증상이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에서도 손끝 온도와 심장 혈류량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손끝의 온도가 2도 떨어질 때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순환 속도가 12%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손끝의 냉기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장에 도달하는 혈류량의 감소와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왜 하필 손끝이 그렇게 예민할까? 그 이유는 신경 분포 때문입니다. 손끝은 수천 개의 감각신경과 미세혈관이 교차하는 부위로 뇌의 감각 피질 중에서도 손가락 부분이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뇌는 손끝의 혈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 정보를 자율신경을 통해 다시 심장과 혈관으로 전달합니다. 즉, 손끝의 혈류가 막히면 뇌와 심장이 곧바로 그 변화를 인식하는 순환회로가 무너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도쿄 의대 연구팀은 손끝의 미세한 자극만으로도 전신의 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험 참가.
실험 참가자들은 손끝을 3분간 가볍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심박수와 천이 상승하고 손바닥부터 어깨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단 한 부위를 움직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반응한 것이죠. 이 현상을 피부 혈관 반사 레플렉스라고 합니다. 피부의 자극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반응입니다. 특히 손끝처럼 말초에 위치한 부위는 이 반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손끝 하나로도 전신의 순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최근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 남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자극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자극점, 그리고 단 10초 만에 손끝에서 심장까지 따뜻해지는 혈관 열림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의사들이 알려주는 10초 자극점, 이제 본격적으로 손끝의 혈관 열림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이 자극점은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놀라운 건 이 짧은 자극이 손끝의 모세 혈관뿐 아니라 팔 전체의 혈류 속도까지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손을 펴보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만나는 자 모양의 움푹한 지점. 바로 그곳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부위를 합곡혈 HA9슈케이라 부르는데 경혈학뿐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혈류 조절과 자율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곡혈 주변에는 요골동맥의 미세분지가 지나가며 동시에 감각신경과 교감신경이 교차합니다. 이 말은 곧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혈관 확장 신호가 빠르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이 부위를 10초간 원을 그리듯 문지른 참가자들의 손끝 온도는 평균 1.8도 상승했고 5분 후에는 심박 변이도, 자율신경 밸런스 지표가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 신경혈관 반사의 직접적인 활성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극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10초간 눌러주세요. 아블력은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속까지 느껴질 정도로만. 그리고 한 손이 끝나면 반대 손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단 20초, 당신의 몸은 이미 반응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간단한 자극으로 효과가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자극이 산화질소 NO,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가 분비하는 천연 확장 물질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즉, 손끝을 문지르는 단순한 행위가 내피세포를 활성 모드로 전환시켜 막혀있던 미세순환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자극을 주더라도 호흡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의 리듬입니다. 자극을 줄 때 숨을 내쉬고 손을 뗄 때 천천히 들이마시는 식으로 반복하세요. 이 리듬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혈관 확장을 유지시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중 일부는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자주 말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대의학은 약물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자극 요법 hand stimulation therapy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고령의학회에서는 모두 이 자극법을 비약물적 순환 관리법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 단 1분, 이 작은 동작으로 혈관을 깨우고 심장까지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장에서는 이 자극을 3분 루틴으로 확장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단 3분 루틴으로 손끝이 따뜻해지는 이유, 이제 10초 자극을 넘어서 단 3분 동안 이어지는 혈관 열림 루틴의 전신 반응을 살펴봅시다.
당신이 손끝을 문지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자극은 단순히 피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피부 밑에 감각신경이 즉각 반응하며 그 신호가 척수를 거쳐 자율신경계로 전달됩니다. 신체는 이를 순환을 회복해야 할 때로 인식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반응은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자극이 신경을 타고 올라가고 곧바로 심장과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펌프질의 리듬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조정하며 혈류 속도를 높입니다. 이때 혈액 속의 산소와 영양분이 말초 부위로 원활히 전달되면서 당신의 손끝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 과정을 말초 혈류의 반사적 회복, reflexive reperfusion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닫혀있던 작은 문들이 하나둘 열리며 피가 다시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울대병원 순환인외과의 연구에 따르면 손끝 자극 3분 후에는 팔의 혈류량이 25% 이상 증가했고 피부 온도는 2도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뇌파에서도 알파파, 이완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질서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혈류가 회복될 뿐 아니라 마음까지 안정되는 효과가 함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3분은 단순히 마사지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재부팅되는 시간입니다. 자극을 시작한 첫 30초는 혈관이 깨어나는 준비 단계, 1분이 지나면 모세혈관의 순환이 활성화되며 3분에 도달하면 심장과 손끝 사이의 순환 루프가 완성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따뜻함은 혈류의 회복을 뜻하는 생리적 신호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손끝만 자극했는데 온몸이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은 바로 혈관 네트워크의 연결성에 있습니다. 인체의 혈관은 단일 통로가 아니라 수천 개의 미세한 길이 서로 얽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손끝의 혈류가 좋아지면 그 압력 변화가 연쇄적으로 팔과 어깨의 혈류까지 개선시키고 결국 심장의 부하를 줄입니다. 즉, 작은 움직임이 전신 순환을 바꾸는 도미노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일본 교토의대 연구팀은 이 과정을 말초중추 순환 연동, Peripheral Central Coupling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순환계가 동시에 반응하는 시스템적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일종의 자율 신경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반복할수록 혈관의 탄성이 회복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져 스트레스와 피로에도 강해집니다. 이제부터 3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일 그 3분 동안 당신은 스스로 혈관을 열고 몸의 리듬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건 자가 회복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다음 장에서는 이 3분 루틴의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끝에서 심장까지 따뜻함이 흐르는 혈관 열림 루틴 3단계. 그 구체적인 순서를 공개합니다. 혈관 열림 루틴의 핵심 순서 공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3단계 혈관 열림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손끝을 문지르는 동작이 아니라 혈관, 신경, 호흡, 마음까지 이어지는 순환의 연결법입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하지만 이 3분이 쌓이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단계, 깨우기. 손끝의 문을 여는 10초 먼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손끝을 서로 맞대며 천천히 문지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리듬감입니다. 1초에 한 번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손끝에 마찰열이 올라오면 그건 단순한 열이 아니라 미세혈류가 되살아나는 첫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 첫 10초 동안 모세혈관의 직경이 평균 15% 확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손끝이 약간 붉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2단계 숨 고르기. 혈관과 호흡의 리듬 맞추기. 이제 자극을 멈추고 두 손을 편하게 내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4초, 숨을 멈추며 2초, 입으로 내쉬며 6초. 이 리듬은 단순한 호흡법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혈관 확장을 유지시키는 바로 그 리듬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호흡 혈관 연동 레스피라토리 바소모듈레이션 이라 부르는 현상인데, 숨의 속도와 혈류의 흐름이 일치할 때 심장의 펌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손끝의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고 팔과 어깨로 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마다 심장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당신의 혈관은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몸 전체가 이완되는 감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단계, 완화하기.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 만들기. 마지막 단계에서는 손끝 자극을 다시 20초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자극입니다. 손끝에서 시작해 손바닥, 손목, 팔뚝 순서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마치 따뜻한 물이 심장으로 흘러간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각적 이미지는 실제로 뇌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혈류량을 더 크게 늘려줍니다. 하버드의대 뇌혈류 연구에서는 상상 기반 자극, 이메거리 스티뮬레이션, 이 단순 물리적 자극보다 혈관 반응률이 1.6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전환점입니다. 손끝의 따뜻함이 몸속 깊이 스며들며 심장이 편안해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죠. 이 세 단계는 짧지만 당신의 몸은 매번 확실히 반응합니다. 하루 한 번, 단 3분만 이 루틴을 반복해보세요. 혈류는 점점 규칙을 되찾고 손끝의 온도는 조금씩 높아지며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몸이 다시 따뜻해졌구나. 하지만 모든 루틴이 그렇듯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잘못된 마사지나 과한 자극이 오히려 혈관을 닫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마사지가 오히려 막는 이유, 많은 분들이 혈관을 위해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그 실수가 있습니다. 세게 해야 시원하다.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손끝의 자극은 강도보다 리듬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 오히려 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벽이 탄력을 잃고 내피세포가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하게 문지르면 그 부위에 미세 출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손끝에 멍이 들거나 자극 후 유난히 더 차가워진다면 이는 과자극의 신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의 보고에 따르면 과도한 마사지나 침 자극으로 인한 말초혈관염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서 그 위험이 두드러지죠. 손끝이 자주 붓거나 살짝만 눌러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만큼 풀리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근육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혈관은 근육과 다릅니다. 혈관은 통증을 느끼는 순간 이미 손상된 상태. 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부위의 내피세포가 염증 반응을 시작하고 주변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순환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냉자극과 온자극의 혼용입니다. 일부는 손을 얼음물에 담그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문지르면 순환이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자극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줄입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찜질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온도, 약 3040도에서의 가벼운 자극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노년의학 연구소에서는 미온 자극 플러스 가벼운 손자극을 병행했을 때 산화질소 분비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게 할 필요도 뜨겁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온기와 부드러운 리듬이 가장 강력한 회복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과한 마사지를 하면 피부 신경의 감각 피로, sensory fatigue가 발생합니다. 즉, 혈류가 좋아지기는커녕 신경이 자극을 무시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자극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루 한 번, 3분 이내로만 자극을 권장합니다. 자극은 짧게, 회복은 길게.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래가는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혈관을 다치게 만드는 진짜 습관은 무엇일까? 루틴을 아무리 잘해도 일상 속 나쁜 습관이 계속된다면 효과는 금세 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이 경고하는 혈관을 조용히 닫는 습관 탑3를 소개하겠습니다. 혈관을 닫게 만드는 일상 습관 탑3. 이제 당신의 손끝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루틴을 꾸준히 해도 일상 속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하루 중 어떻게 움직이고 먹고 숨 쉬는지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특히 경고하는 혈관을 조용히 닫아버리는 3가지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 숨기기. 보이지 않는 혈관에 적 많은 분들이 나는 화를 안 낸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억누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억누르면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화학물질입니다. 즉,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이 꽉 조여진 채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서울예대 연구팀은 감정 억제형 성향의 고령자 집단에서 같은 연령대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1.8배 높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보다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시간이 더 큰 위험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끝 루틴과 함께 감정을 내보내는 루틴도 병행해야 합니다. 작게라도 한숨을 내쉬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혈관을 푸는 첫 단추가 됩니다. T이자 빈속 커피. 순환을 망치는 아침의 착각. 아침엔 커피 한 잔이 활력이지 라고 말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빈속의 카페인은 혈관 확장을 방해합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혈류가 위장 쪽으로 몰리고 말초 혈관으로 가야 할 피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며 결과적으로 순환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공복 커피를 마신 그룹이 식후 커피를 마신 그룹보다 혈중 카페인 농도가 2.5배 높고 혈관 수축 지표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는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분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카페인은 손끝 혈류를 즉각 줄이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니까요. 3. 가만히 있는 시간. 움직이지 않는 혈관은 늙는다. 운동 부족은 이미 익숙한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세포들은 혈류의 흐름을 느끼며 산화질소를 분비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내피세포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이 바로 혈관 노화의 지름길입니다. 의사들은 이를 조용한 혈관 노화 (Silent Vascular Aging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혈관은 천천히 탄력을 잃고 단단해집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 2분 걷기. 그것만으로도 다리 정맥의 순환이 20% 향상되고 손끝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특히 손끝 자극 루틴을 걷기 직후에 하면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이 3가지, 억눌린 스트레스, 빈속 커피, 긴 정좌 습관은 모두 손끝의 따뜻함을 빼앗는 원인입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는 식후에 마시기, 혹은 1시간에 한 번 스트레칭하기.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립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서 실제 환자들이 손끝 자극 루틴으로 회복한 놀라운 사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들의 변화를 통해 당신의 혈관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손끝만 자극해도 심장이 반응한다. 놀라운 사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손끝 자극 하나로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바뀌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놀랍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의 김정자 씨입니다. 그녀는 늘 손끝이 얼음장 같았고 겨울이면 손가락 관절이 시리다 못해 저려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찜질을 해도 큰 변화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교육 시간에 손끝 자극 루틴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3분간 손끝을 문지르는 습관을 들였죠. 놀랍게도 2주 만에 손끝이 따뜻해졌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잠을 깊이 자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의 질은 혈류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손끝의 혈관이 열리면서 말초 순환이 안정되자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68세의 박영수 씨, 전직 택시기사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장시간 운전으로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밤이면 팔이 저려 잠을 설쳤습니다. 손끝이 마치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는 하루 3번, 신호대기 때마다 1분씩 손끝 자극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습관처럼 시작했지만 한 달 뒤 팔의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무엇보다 혈압이 10 이상 내려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손끝 자극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고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존재하니까요. 경희대의 연구에서는 손끝 마사지 2주 후 교감신경 활동이 25% 감소하고 부교감신경 반응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몸이 안정되면 혈압도 함께 안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9세의 윤성호 씨,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던 분입니다. 그는 늘 피로를 호소했고 손끝이 차가워 심장이 다시 약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의료진의 권유로 손끝 자극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5일째 되는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니까 가슴이 편안해졌어요. 심장은 순환의 중심이지만 회복의 신호는 손끝에서부터 옵니다. 심장의 펌프 작용은 혈관의 저항에 따라 달라지는데 손끝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심장은 훨씬 가볍게 뛰게 됩니다. 윤 씨는 점차 산책거리도 늘었고 의사로서 나도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단 3분 손끝에 집중했다. 는 것. 그들은 복잡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꾸준히 조용히 손끝을 깨웠을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켜줄 작은 습관이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그 신호는 놀랍게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 손끝 자극만으로 전신 혈류를 바꿀 수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그 논쟁의 중심을 살펴보고 과학이 밝히는 진짜 근거와 반론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의사들 사이의 논쟁. 정말 손끝 자극만으로 충분할까? 손끝 자극으로 혈류가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의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자극이 정말로 심혈관 건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회복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이기도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봅시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2023년 60세 이상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손끝 자극 루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 4주 만에 혈관 내피세포 기능 지표가 평균 17% 개선되었고 손끝 피부 온도는 2.4도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실험에서 약물치료 병행 그룹보다 자극 루틴만 실시한 그룹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손끝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응답했죠. 즉, 신체적 개선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손끝 자극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혈류 개선의 효과가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천변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이런 자극이 근본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혈류 개선이 곧 혈관 회복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효과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자극으로 혈관이 바뀌는가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때 몸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를 보는 것이죠.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고베 의과대학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200명을 1년간 관찰한 결과 매일 3분 손끝 자극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말초순환장애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또한 혈압 변동폭이 줄고 손끝의 천변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즉, 당이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어도 장기 습관은 혈관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주제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심리신경면역학 PNHY 분야의 전문가들은 손끝 자극의 효과를 신체와 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손끝을 문지르는 촉각 자극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이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순환을 개선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의학계의 논의는 혈관이 열리느냐 보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 손끝 자극은 단순히 혈류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안정시키는 신경학적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반응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다음 장에서는 손끝의 혈관이 열릴 때 실제로 일어나는 젊음의 신호, 그 생리학적 변화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혈관이 열릴 때 몸이 보내는 젊음 신호 손끝이 따뜻해지는 순간 당신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놀라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히 순환이 좋아진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이 열릴 때 몸의 구석구석에서는 젊음의 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피부색과 질감입니다. 막혀있던 미세혈류가 돌아오면 피부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한 달만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와는 얼굴빛이 환해졌다는 것. 이건 화장품의 효과가 아니라 혈관의 회복이 만든 자연스러운 생기입니다. 피부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때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고 피부 표면의 탄력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손끝 자극 루틴은 단순히 순환 개선이 아니라 노화 방지 루틴으로도 작용하는 것이죠. 다음은 뇌와 기억력의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초 순환이 좋아지면 중추신경계로의 산소 공급도 증가합니다. 특히 손끝의 감각신경은 뇌피질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손끝 자극은 뇌를 직접 깨우는 효과를 냅니다. 서울의대 노년신경과 연구에서는 손끝 자극 루틴을 6주간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위 기억력 검사 점수가 22%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혈류의 회복이 곧 두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심장의 안정감입니다. 손끝 자극을 통해 혈관 저항이 줄어들면 심장은 더 부드럽게 피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의 펌프가 편안하게 뛰기 시작하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참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경희의대 순환기내과에서는 손끝 자극을 5분간 시행한 후 심박변이도 심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평균 18% 상승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손끝의 혈관이 열리는 것은 곧 심장이 쉬어간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천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체는 더워지고 손발은 차가워지는 현상이 흔하죠. 이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혈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틴을 반복하면 말초 혈관의 자율 조절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그 결과 몸의 온도차가 줄어들고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밤에 발이 시렵지 않다. 이런 말들이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공통된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혈류가 돌아오면 세포가 깨어난다. 산소와 영양이 도달한 세포는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약으로도 수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이 젊어지는 신호를 느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리듬을 일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손끝 자극 루틴을 매일의 생활 속에 녹여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꾸준함이 만든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3분 실천으로 바뀐 삶의 리듬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보면 건강의 차이는 결국 꾸준함에서 결정됩니다. 손끝 자극 루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75세 주부 이화자 씨의 3분의 약속. 그녀는 늘 손끝이 차가워 물을 만지기조차 싫어했습니다. 심장이 약하다는 이유로 큰 운동도 못하고 밤에는 불면으로 고생했죠. 어느 날 TV 건강 코너에서 혈관 열림 루틴을 보고 매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해봤어요.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이 짧은 3분을 매일의 약속이라 부릅니다. 이 습관을 6개월 지속한 지금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손끝이 시리지 않아 겨울에도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아니라 내 하루가 따뜻해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 69세 퇴직자 장성우 씨의 심장이 가벼워진 날. 젊을 땐 혈압이 높았고 나이가 들면서는 두근거림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부작용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우연히 손끝 루틴을 알게 된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3분간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손끝만 따뜻한 게 아니라 가슴이 편안합니다. 혈압은 약 10md치아니치치메이고 내려갔고 병원에서도 약 복용량을 줄여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나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80세 할머니 김정옥 씨의 손끝 일기. 그녀는 매일 아침
다이어리에 손끝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따뜻, 오늘은 조금 차가움. 그 단순한 기록이 100일이 넘자 손끝 온도는 늘 따뜻으로 고정됐습니다. 기록이 쌓이자 자신감도 쌓였고 손끝의 온기가 열굴빛으로 마음으로 번졌습니다. 이화자 씨처럼 김정욱 씨도 약 대신 손끝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몸의 주치의예요. 이 3살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들은 거창한 목표 대신 단 3분의 꾸준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건 매우 의미 있습니다. 습관적 자극은 내피세포 기억, 엔도텔리얼 메모리를 형성해 혈관의 회복 반응을 빠르게 만듭니다. 즉,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혈관이 이제 열릴 시간이구나 라고 스스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손끝 자극은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니라 몸이 자기 리듬을 되찾는 훈련법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다시 따뜻해지고 심장이 가벼워지며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건 의학이 아닌 생활의 치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에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의 손끝은 오늘보다 더 따뜻할 것이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일의 손끝은 오늘보다 따뜻합니다. 마무리.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손끝이 단순히 감각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여는 문이라는 사실을요. 그 작은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서서히 바뀝니다. 아침마다 손끝을 문지르며 시작하는 하루, 그 짧은 순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전하는 다정한 인사이자 오늘도 내 몸을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부드러운 자극이 심장으로, 뇌로, 온몸으로 퍼지며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온기가 돌면 얼굴빛이 밝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건 약이 해줄 수 없는 당신의 손이 직접 만든 치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거창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3번의 약보다 단 3분의 따뜻한 루틴이 더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손끝의 온기는 곧 몸의 활력이고 활력은 곧 삶의 빛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손끝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그 미세한 자극 속에서 당신의 몸은 이미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따뜻하다. 나는 아직 살아 있다. 손끝이 따뜻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손끝이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자 삶이 여전히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다시 따뜻해질 때 그 온기는 몸을 넘어 마음까지 비춥니다. 내일의 손끝은 오늘보다 더 따뜻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아직 살아있고 회복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 그 첫 3분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3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하루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